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하루와 함께하는 충북 오늘은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바쁜 아침이라든가 또는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 과일도 시간대에 따라서 섭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좀 다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어떤 과일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도, 블루베리, 사과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복숭아, 파인애플, 바나나는 소화를 돕고 또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네요. 과일 속에 잔뜩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의 섭취, 또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 정말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이왕이면 어느 시간대에 드시면 훨씬 더 좋은가 섭취 시간들도 챙겨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또 금요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안효선 리포터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소확행의 뜻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 소확행을 느끼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의 주인공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함께할 때라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소확행이 되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태평양급. 세상의 유일한 슈퍼 영웅이 아빠라 말하는 효심 깊은 아들. 주영이의 아빠 사랑은 그 누구도 못 말리는데요. 또래들과 다른 모습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주영이네 가족에겐 어떤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주영이를 만나러 간 곳은 옥천군 옥천읍.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거니는 주영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은 체구이지만 야무지게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동네 다니면서 종이 줍고 있어요. 아, 이런 상자를 줍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어려 보이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11살이요. 11살? 네,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박스를 줍고 있는 거예요? 네.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 좋아하며 티 없이 맑은 나이 11살. 하지만 주영이는 또래보다 듬직한 모습으로 시간이 날 때면 거리에 나서 폐지를 줍습니다. 비가 내려 젖은 폐지도 거리낌 없는 주영이. 누구라도 선뜻 하기 힘든 일이지만 주영이는 씩씩하게 해내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네. 주영아, 네? 하루에 박스 주면 얼마나 줘? 지금 요 정도에서 이쪽까지는 주어요, 박스를. 하루 동안 그렇게 주는 거야? 네, 주영이는 한 번에 더 많은 폐지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큰 손수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주영이가 악착같이 폐지를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계속 줍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아빠 가방을 사주려고 했는데 크게 말하자면은 엄마 아빠가 일하는데 힘들어서 도와주려고요. 그저 아빠,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많은 일들 중 폐지 줍기를 선택한 주영이.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영이에게 돌아오는 건 엄마의 불호령입니다.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왜 무서워? 아빠한테 또 혼날라고. 비만 먹고 그다가 박스 있길래 주워왔어. 다음부터 이러지 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어머. 짓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거잖아요. 주영이가요 밖에서 이제 박스를 줍고 다니는 거를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네. 뭐 어떻게 해서 박스를 줍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가 조금 모아놓은 거를 이제 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박스 끌고 들어오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냐 그러니까는 아빠 도와주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영이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폐지를 줍고 돌아온 집. 집에서는 놀기 좋아하는 영락 없는 11살 소년의 모습 주영인데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저희 이렇게 3남매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요.
3대가. 오랜 세월이 머문 작은 흙집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주영이네 가족.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남부럽지 않게 뭐든 해주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살림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한 엄마인데요. 애기 아빠만 벌고 저는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이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살림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자신의 방도 없지만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주영이는 얼마 전부터 작은 꿈 하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영이는 집에 있으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책을 읽어요. 책 읽고? 우리 주영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요? 경찰이었지만 화가로 꿈이 바뀌었어요. 왜요? 네? 경찰은 달려야 되고 도둑 막 경찰차 운전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림은? 그림은 그냥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버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군요. 화가는 그림을 많이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그림 잘 그려요. 잘 와. 주영이의 작지만 큰 꿈, 삼촌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합니다. 한편 점심시간이면 옥천 곳곳을 누비는 오토바이 한 대. 옥천의 유명한 쫄면 가게에서 올해로 5년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영이의 아빠인데요. 옥천 전체를 다 이렇게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옥천 전체로. 전화하면 전화 오면 배달 여기가 생기면 이제 가는 거예요. 매일처럼 밀려드는 주문, 그가 배달을 다니는 곳만 해도 점심시간에만 무려 수십 군데라고 합니다. 주영이 아빠가 주말 없이 억척스레 일하는 이유는 삼남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나오는 거는 아침에 한 7시 전에는 나와요. 가게. 그래서 가게 뭐 아침 준비 같은 거 아줌마들 나오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평균 배달 들어오면 10시, 10시 반 그 정도부터 배달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운 새벽바람 맞고 출근해 늦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주영이 아빠. 그런 아빠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은 바로 주영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두는데 따라다니는 거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에서 그냥 공연하면 되지. 애들이 막 따라나서갖고 그냥 할아버지 이제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할아버지 따라서 폐지까지 죽는다는 게 좀 솔직히 저는 안 좋았어요. 그래도 주영이가 마음이 무지 이뻐요. 이게 폐지를 주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아,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속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죠. 주영이가 폐지 모은 돈으로 사들인 아빠 가방. 아빠는 이 가방이 보물 1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 쓰는 거예요. 오래 쓰려고요. 더 떨어질 때까지 이제 또. 배꼽 시계가 울릴 때쯤 삼남매와 기분 좋은 나들이를 나섰는데요. 얘들아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피자요. 피자 말고 또 있어요?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삼촌이랑 피자 먹으러 가는 거 알았지? 네. 가자. 얼마나 좋을까요? 진영이, 주영이, 송이 삼남매가 매일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최애의 음식이 바로 피자라고 하는데요. 갓 구워 나온 피자에 주저없이 먹방 돌입하는 아이들입니다. 아,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뭐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핫소스 좀 뿌리면 더 동미야 이렇게 밖에 나서 피자 먹으니까 어때요?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네. 아빠가 시켜줘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게 먹는 와중에도 아빠, 엄마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삼남매였는데요. 우리 아이들 마음도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 흔한 피자 한 번 마음 놓고 사주지 못한 엄마.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남부럽지 않게 뭐든 해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형편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제가 진짜 건강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저희 아버님한테도 미안하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6식구 사는 게 진짜 행복해요. 힘들어도 같이 웃고 그러는 게 행복해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주영이 아빠.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피로회복제 같은 삼남매 덕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아빠입니다. 정말 최고죠. 네. 내가 손 소독해야 하잖아. 이야, 정말 알아?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다리가 쪼글라지. 오빠가 또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 아빠는 삼남매의 사랑 덕에 지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좀 더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애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계속 신경도 쓰이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 주영이네 가족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잘 되는 거고 제가 또 지금 하는 것 같이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기뻐하는 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일만 해서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열심히 지금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건강하고 말만 잘 들어. 알았지? 네.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 주영이가 모으는 폐지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가는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이미 최고의 부자인 주영이네 가족.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서로를 향한 네.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 바로 주영이네 가족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영이가 사는 동네가 참 작은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걷다 보면은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운데 주영이는 이 폐지 줍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매일같이 혼나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손수레를 끌고 집 밖으로 나서는 이 주영이인데요. 참 이 부모님들께서는 보니까 이 주영이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주영이네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 찾아오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특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주영이의 꿈이 화가였지 않습니까? 아,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 많이 그려주면 좋겠다. 화가가 돼서 말이죠. 꼭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주영이의 순수한 마음에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